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모리스 캠프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앞에서 모델링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D 파일로 모델링한 걸 배웠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3D 프린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앞의 내용은 우리가 3D 프린터를 출력하기 위한 모델링을 만들어 본 거다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D 모델링 파일을 STL 파일 포맷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추후에 실습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를 따라서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목표를 보게 되면 우선 우리가 개요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3D 프린터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지만 3D 프린터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D 프린터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D 프린터 역사를 잘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이 3D 프린터의 기업은 어디 있는지 무슨 기업인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3D 프린터를 계속해서 사용해 나가실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 미래는 이 3D 프린터가 굉장히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는 3D 프린터 종류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3D 프린터의 종류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또 다양한 3D 프린터의 종류도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수업 목표를 정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3D 프린터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후반 컴퓨터에 연결해 쓸 수 있는 잉크젯 프린터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된 드롭온 디맨드 잉크젯 프린팅은 잉크를 담은 헤드가 지나가면서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의 잉크를 분사해 글자 또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프린터 헤드가 움직이면서 작은 점들이 무수히 모여 선이 되고 또는 글자가 되고 그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잉크젯 프린팅 원리를 접한 개발자나 연구원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점이 무수히 모이면 그리고 평면이 무수히 쌓이면 입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3D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잉크젯을 사용하는데, 이 잉크젯이 XY만 움직였다면 이 3D 우리가 3D 프린터는 XY에서 Z축 위로 우리 쌓아 올리는 것을 우리가 3D 프린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D 프린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 이러한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올려서 물체를 모델링을 한 데이터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3D 프린터 그리고 3D 출력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3D 프린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 3D 프린터는 1981년도에 일본의 나고야시 공업연구소 연구원이었던 코다마 하데오 박사님께서 최초의 3D 프린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1981년도에 이미 이 3D 프린터라는 기술이 만들어졌어요. 이 코다마 하데오 박사는 다음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러한 특허를 출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3D 프린터라고 부르지 않고 RP라고 부르는 기기였습니다. 이 RP라는 이야기는 무슨 약자냐면 Rapid Prototype이라는 약자예요. Rapid Prototype은 즉 빠르게 우리가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P라는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내셔서 기술을 만들었지만 이 당시에는 이 기술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기술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코다마 하데오 박사가 이 RP라는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까지만 하고 사업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기술은 대중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이. 그 이후 보시게 되면 1984년도에 3D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3D 시스템즈라는 회사는 미국 개발자인 척컬이라는 분께서 이 3D 시스템즈의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이 3D 시스템즈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회사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3D 프린터를 대중적으로 상용화시킨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3D 시스템즈의 3D 프린터는 굉장히 유명해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얘네가 만든 3D 프린터의 종류로는 SLA 타입의 3D 프린터 종류의 타입을 만들었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대중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3D 프린터예요.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 3D 시스템즈의 프린터는 SLA 타입의 3D 프린터를 대표적으로 만든 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척컬이라는 분께서 우리가 3D 프린터를 가장 첫 번째로 상용화 시킬 수 있는 프린터를 만들어주고 이 회사가 바로 3D 시스템즈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3D 시스템즈의 대표적인 3D 프린터는 SLA 타입의 3D 프린터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다음으로 1986년도에 이 FDM이라는 3D 프린터가 FDM이라는 방식의 3D 프린터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SLS 타입의 3D 프린터도 만들어졌어요. 이 FDM 3D 프린터는 스트라시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FDM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할 3D 프린터가 바로 이 FDM 방식의 3D 프린터입니다. FDM은 1986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리고 이 SL 타입의 3D 프린터는 텍사스대 대학에서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1986년도에 이 두 개의 기술이 만들어졌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 1984년도에 SLA 타입이 3D 시스템즈에서 만들어졌고 1986년도에 FDM이라는 3D 프린터가 만들어졌어요. 스트라시스에서. 그리고 SLS 타입은 텍사스대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이 세 개가 가장 유명한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 세 개의 방법으로 거의 조금씩 변형돼서 3D 프린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SLA 타입, 이건 레진을 이용해서 우리가 3D 프린터를 만드는 거고요. 이 FDM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건데 필라멘트를 쌓아서 올려서 3D 출력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 SLS 타입은 이건 레진이었는데 이거는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우리가 3D 프린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984년, 1986년도에 이미 거의 다 3D 프린터 출력물은 만드는 방법은 개념들은 끝났어요. 그 다음 그 이후부터 조금씩 달라지긴 했는데 조금 뭐 다른 방식들이 뭐 이름이 다르게 해서 나오긴 했는데 거의 이 세계에서 퍼져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뭐 금속도 뭐 3D 프린터 출력을 하고 뭐 종이로도 뭐 3D 프린터를 하고 그런 다양한 방식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산업에서도 사용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세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SLA 타입, FDM 타입, SLS 타입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FDM 방식으로 출력물을 뽑아볼 거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DM과 SLS 타입을 보시면 이 부분은 그 출력물을 이렇게 한 칸씩 쌓아 올리는데 이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지대를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출력물을 뽑아낼 수 있다. 필라멘트를 가지고 여기에 필라멘트가 이렇게 들어가서 필라멘트를 녹여서 쌓아 올리는 방식이 FDM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SLS 타입은 요게 분말가루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분말가루를 잘 굳히는 레이저 빛을 쏴서 굳게 만들어서 밑에서부터 이것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분말가루 안에서. 물론 여기만 딱 굳고 나머지는 분말가루가 다음같이 안에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분말가루를 제거해 줘야 한다는 거. 그래서 FDM 방식과 SLS 타입은 단순히 말해서 필라멘트를 쌓는 방식, SLS 타입은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분말가루를 굳혀서 3D 출력물을 만들어낸다는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SLA 타입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우리는 FDM을 가장 첫 번째로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스트라시스의 스콧 크럼프라는 분입니다. 이분 때문에 우리 3D 프린터는 우리 대중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굉장하신 분이죠. 이 만들게 된 이유는 이 2살짜리 딸 장난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창업을 하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기존의 SLA 타입의 3D 프린터가 있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 너무 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층층이 쌓아 올려서 3D 프린터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가 편리하게 3D 출력물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층층이 쌓는 프린트 기술을 개발해 3D 프린터를 대중화시킨 분이 바로 이 스콧 크럼프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FDM 때문에 1990년도부터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1999년도에는
3D 프린터의 의료 분야에 최초로 적용해 보기도 했고 2002년도에는 귀, 신장, 뼈, 미세 신체 조직 3D 프린터를 성공해서 만들어 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3D 프린터로 시스템 자재, 공급 기업, 오브제 또는 최초의 3D 자전거를 출시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겠죠. 2008년도에는 우리가 무릎부터 발까지 일체형으로 구현된 3D 의족도 만들었다라고 하고 2010년도에는 자동차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자동차에도 이 3D 프린터물이 만들어져서 들어갔다라고 하고 12월에는 인공 혈관도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2011년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3D 프린터를 최초로 먹을 수 있는 3D 프린터도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리고 2013년에는 우리가 로켓 우주선이죠. 우주선에도 들어가는 3D 프린트 출력물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D 프린터 기술은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3D FDM 방식은 굉장히 기초적인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우리는 3D 프린터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전에 FDM, SLA 또는 SLS 타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3D 프린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보고 실제로 어떻게 3D 프린터가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FDM 방식의 3D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밑에서부터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것을 3D 프린터라고 했고 우리는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 걸 FDM 방식은 필라멘트를 가지고 출력물을 뽑는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헤드에 보시면 두 개의 듀얼 노즐로 우리가 출력물을 뽑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필라멘트가 들어와서 출력물을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게끔 출력물을 뽑는 필라멘트 부분이고요. 한 부분은 우리가 서포트 지지대로 사용할 서포트가 출력된 노즐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듀얼 노즐 타입의 3D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고 원 노즐 타입의 3D 프린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궁금할 거는 그러면 우리는 원 노즐이기 때문에 3D 프린터 출력물의 서포트를 지지대를 만들지 못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가 모델 재료를 만드는 거 가지고 우리가 서포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듀얼 노즐 타입으로 우리가 그 출력물을 뽑을 수도 있지만 원 노즐 타입으로도 지지대를 뽑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 노즐은 그냥 그대로 층층이 쌓아 올릴 때 여기는 서포트 부분을 만들어주고 출력물 부분은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릴 때마다 서포트를 만들어 가면서 원 노즐로 그냥 쌓아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라멘트가 있고 헤드를 뜨겁게 녹여서 필라멘트를 다음과 같이 출력하고 하는 게 바로 이 FDM이에요. 그래서 층층이 쌓아 올리는 것을 FDM 방식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제품 자전거나 다양한 제품들을
FDM으로 이미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그럼 FDM 방식은 이렇게 제가 말로만 설명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출력물을 출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헤더가 있고, 헤더가 이렇게 X, Y로 움직이면서 그 필라멘트를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부분이 우리가 필라멘트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헤더가 듀얼 노즐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필라멘트가 익스트루더를 지나서 다음과 같이 필라멘트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필라멘트가 녹여가지고 우리가 한 층 한 층 쌓는 것을 이제 곧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필라멘트를 녹여서 다음과 같이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이 있고 이 검정색 부분이 있습니다. 검정색 부분은 우리가 모델을 출력하기 위한 3D 모델이고, 여기 갈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서포트 지지대입니다. 이 서포트 지지대를 왜 하냐면, 이렇게 기울어진 날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필라멘트가 도중에 가다가 흘러내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포트를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지지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 출력물을 쌓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 출력물이 겉이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진 않아요. 사실 이게 FDM의 문제점이에요. 우리 출력물을 뽑아보게 되면 이렇게 표면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거칠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일단은 서포터를 다음과 같이 제거해 주시고, 이 내부에 거친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포로 긁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표면 처리 작업을 후처리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표면이 깔끔하게 나온 3D 출력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DM의 가장 문제점은 표면의 거칠기를 깔끔하게 못 만드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고 후처리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최근에는 그래도 되게 잘 나왔어요. 요즘에는. 여기 보시면 되게 정밀하게 뽑았지만 되게 정밀한 기기일 거예요. 되게 고가의 기기니까. 그래도 이렇게 표면이 조금 거칠게 보이죠. 빛을 비춰보면.
그래서 요런 미소한 차이가 이제 3D 프린터의 가격을 좌우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이 정도 퀄리티의 3D 프린터는 좀 못 만들 거고, 어느 정도 형태는 그래도 모양은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는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 출력물은. 네. 그래서 FDM 동영상은 이걸로 끝내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아, 이게 FDM 방식이구나 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폴리젯 3D 프린터입니다. UV 라이트 자외선에 빨리 굳는 지지대 모델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3D 프린터 출력물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 재료랑 우리가 지지대 재료 똑같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점은 프린트 헤드가 UV 광선으로 우리가 빠르게 굳혀주는 광선을 쏴서 재료에 광선을 쏴서 우리가 3D 프린터 출력물을 뽑는다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의 장점은 아까 전에 3D 프린터 그 FDM 방식은 우리가 표면 거치가 굉장히 거칠었잖아요. 이거는 바로 뽑아보게 되면 물론 후처리 작업을 조금 해줘야, 뭐 지지대는 서포트는 없애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지만 간단한 작업으로도 표면이 깔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젯 타입이 어떤 식으로 3D 프린터가 출력되는지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는 조금 거칠었는데, FDM 방식은 거칠었는데, 이거 보시면 폴리젯 타입은 표면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폴리젯 타입이 우리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게 FDM 아까 전에 그 정도 표면을 얻더라도 기기의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아무래도 이건 UV 광선을 이용해서 굳혀야 되는 거고 특수한 UV 광선이죠. 자외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기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폴리젯 타입보다는 FDM 방식을 대중적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이 기기가 비싸서 못 씁니다. 되게 비싸요. 자, 여기 보시면 UV 광선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깔끔합니다. 그냥 만들어도.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걸로 출력하면. 자, 서포트 부분만 저렇게 제거해주면 위에 표면은 깔끔하게 나와서 굉장히 유리한 폴리젯 타입이겠죠.
자, 그래서 폴리젯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영상을 봤습니다. 다음은 블라인더 제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MIT에서 개발된 3D 프린터고요. 지금은 3D 시스템즈에서 이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3D 프린터가 있어서 이 블라인드 제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우더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의 가장 강점은 앞에 폴리젯이나 FDM을 봤을 때는 우리가 색깔을 넣기 어려운데 이거는 파우더를 가지고 색깔을 입혀가지고 3D 출력물을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출력물을 보시게 되면 색깔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편집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음악 소리를 못 듣더라고요. 저는 이 음악 소리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음악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을 빼서 이렇게 음악 소리 들려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라인더 제팅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출력물을 출력합니다. 동일하죠. 결국 밑에서 쌓아 올리면서 위로 출력물을 뽑는다. 사실 저도 이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출력물을 뽑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다음과 같이 분진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색깔이 입혀진 우리 출력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후처리 작업을 저렇게 굳어지게끔 해야 한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분진가루도 많이 날리고 고가의 장비겠죠. 그래서 블라인드 세팅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그냥 색깔을 입혀서 우리가 출력물을 뽑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MIT에서 만들었다는 거. 다음은 조금 색다른 개념입니다. 시트 라미네이션 프로세스 LOM이라는 기술이고요. 이거는 저도 되게 보고 신기했어요. 접착력 있는 종이를 쌓은 다음에 그것을 또 뭐 커팅해서 어떤 식으로 만드는데 되게 신기해요. 한번 보세요. 저도 이거는 제가 직접 뭐 만져보거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3D 프린터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출력물을 잉크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잉크처럼 바로 색깔이 입힌 3D 출력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종이를 라미네이션 하는 것 같아요. 쌓는 것 같아요. 그래 다 만들어서 저렇게 띄어내면은 아까 전에 모델링한 3D 모델링한 망치가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저런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의 장점은 색깔도 나타내지만 표면의 질감까지 자세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3D 프린터는 표면의 질감까지는 못 나타내거든요. 보시면 질감까지 자세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3D 프린터의 단점이 질감을 나타내거나 그런 건 안 되는데 색깔도 나타내고 질감까지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괜찮은 3D 프린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친구들은 이 시트 라미네이션 프로세스라는 것을 한번 알고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SLA 타입의 3D 프린터입니다. 이거는 광경화 수지물을 이용해서 3D 출력물을 뽑고요. 우리가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수지물이에요. 수지물. 그 수지물에서 레이저를 쏴서 경화시키는 레이저 빛을 쏴서 이 출력물을 뽑습니다. 물론 지지대도 같이 출력이 되게끔 이 레이저가 움직여서 출력물을 뽑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층층이 쌓는 개념은 3D 프린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층층이 한 층 쌓아 올리면서 다음같이 출력물을 만들어내면 다음같이 출력물을 뽑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얘는 광경화 수지물을 이용하고 그리고 레이저 광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수지물을 굳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폴리젯 우리 UV 광선을 이용한 거랑 거의 같다라는 개념이 들지만 이 SLA 타입은 대중적 아주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대중화됐어요. 그래서 되게 고퀄리티의 그 표면이 고퀄리티의 것을 만들려면 이 SLA 타입으로 우리가 주로 3D 프린터 출력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퀄리티의 출력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SLA 타입의 광경화 수지를 이용해서 3D 프린터 출력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SLA 타입은 근데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 우리가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뭐 발암 물질이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3D 프린터. 얘가 그
주된 범인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3D 프린터라고 아는데 이 광경화 추지물이 우리가 발암 물질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그 이 SLA 타입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공조 장치가 돼 있는 데에서 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냄새를 못 맡게끔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도 그래도 SLA 타입이 가장 산업에서는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출력물을 뽑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레이저 광선 여기 제어 이 빛을 이 제어 거울로 제어해서 여기 기술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3D 출력물이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요거 움직이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요 제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요게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SLA 타입의 만드는 그 방식은 다음과 같이 레이저를 이 빛으로 쏘는데 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SLA 타입에 대해서 3D 프린터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SLA 타입에 대해서도 아셨고 SFDM 방식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표적인 기술인 SLS 타입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SLS 타입도 우리가 앞에서 파우더로 3D 프린터 출력물을 뽑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 기술, 여기 보이는 기술이 대표적인 기술이니까 한번 보시고 어떻게 출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레이저를 쏴서 이 스캔 미러를 통해서 출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는 레진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가루에서 출력물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파우더로 저렇게 분진가루가 되게 많이 날리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LS 타입은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공조 시설이 안 돼 있는 데는 이 SLS 타입 못 씁니다. 저렇게 분진가루 굉장히 많이 날리기 때문에 우리 분진가루를 없애줄 수 있는 공조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SLS 타입은 그 SLA 타입과 FDM 타입에 비해서 조금 사용을 안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금속 SLS 타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분말가루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금속을 만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다음과 같이 저렇게 3D 출력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 파우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다고 들었어요. 파우더 가격만 해도 억대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기 가격이 아닌 파우더 가격이, 재료비가. 그러니까 뭐 한 제품 뽑는데 뭐 억이들 뭐저 조그만 거 뽑는데 억 들 거면 사실 일반 회사에서는 못 사용하는 기기죠. 저렇게 레이저를 가지고 붙일 수 있지만 굉장히 저 파우더 재료가 너무너무 비싸겠죠. 어, 저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파우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 실제로 사용하기. 그래서 금속 SLS 타입의 파우더 타입의 그 3D 프린터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저 떼는 것도 저 지지대 그리고 서포트 후수 작업도 엄청 힘들대요. 저렇게 일일이 해줘야 되니까. 그래도 있으면 좋겠네요. 한번 만들어 보면. 전 못 만들어 봤습니다. 한 번도. 네, 그래서 금속 S 타입의 3D 출력물도 뽑는 것을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사실 이게 3D 프린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3D 프린터인지 그냥 로봇 손을 이용해서 그냥 용접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3D 프린터라고 하니까 한번 볼게요. 엄청 금속 3D 프린터인데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용접기 같거든요. 이게 3D 프린터 출력기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용접을 해서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건 완전 용접기죠. 서로가 두 물체를 결합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건 거의 용접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이 3D 프린터도 봤고, 옛날에 우리가 유명한 SLA 타입, FDM 타입, SLS 타입의 3D 프린터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3D 프린터가 있고, 우리가 사용할 3D 프린터는 FDM 3D 프린터를 사용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수업을 계속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